안녕하세요. 학교에게 학습공동체 세입 담당을 맡고 있는 탑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보령입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진급처리, 두 번째 신용카드 미상계금 처리,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 징수, 네 번째 신입생 및 전입생 등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세입 담당자라면 매해 2월에서 3월에 작업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업무인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급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K-에듀파인을 통해서 진급 처리하는 화면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급 처리 시 주의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주야, 계열, 학과, 학년은 같이 진급 처리되므로 진급 처리하고자 하는 동일한 주야, 계열, 학과, 학년 모두 입력이 완료된 후 진급 처리한다. 한번 보시면 동일한 주야, 학년까지 진급 처리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학년 전체 서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반 번호까지 입력을 진급 학년에 넣어 주시면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 학년을 먼저 진급 처리 완료한 후 하위 학년을 진급 처리한다. 저희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상위 학년인 6학년을 졸업생으로 진급 처리하고 다음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진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졸업 대상 학생 중 미납액이 있어 관리해야 하는 경우 졸업생으로 진급 처리하여 미납금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로 2월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학생도 에듀파인에 처리되어야, 즉 진급 처리되어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미납액이 있는 학생들은 꼭 진급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급 처리 시 회계연도와 진급 회계연도가 동일할 경우 해당 연도의 학적 정보가 변경 처리된다. 지금 현재 2020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인 2021 회계연도를 작성할 때 정보가 회계연도가 동일하게 될 경우에는 학적 정보가 변경 처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좀 더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입력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현 학년 기준 정보에 있는 개인 번호 및 정보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화면은 저희 에듀파인에서 진급 처리 화면에 엑셀 일괄 처리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 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엑셀이 창이 떠요. 거기에서 현 학년 기준 정보, 개인 번호, 주야, 학년, 반 번호, 성명까지는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급 학년 기준 정보에 입력하는 학년 반 정보는 수익관리 기준 정보, 학년 반 정보 관리에 입력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저희가
진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바로 기준 정보의 학년, 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진급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먼저 진급 처리하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졸업생은 일반적으로 삭제하며 졸업생 중 미수납 건이 있어 다음 연도 미수납에 대한 징수 및 수납을 해야 할 학생만 남기고 행삭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진급 처리 시 주의할 사항인 세 번째와 엑셀 파일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인 이 세 번째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엑셀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여기에 이제 6학년이라고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분은 보통 졸업생이기 때문에 행삭제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6학년 중에도 미수납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남겨놓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진급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병설 유치원 수납자를 같이 관리하는 학교는 병설 유치원을 졸업하고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진급 처리는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 학적 정보 추가를 통해 진급 처리를 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이 병설 유치원 졸업생이 1학년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병설 유치원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재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적 정보 추가를 통해서 진급 처리를 해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신입생으로 저희가 서류를 보통 다시 받으실 텐데 이 유치원, 병설 유치원 학생이 구분되어져야 이중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할 때 아마 학생이 계속 있다고 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 학생, 재학생들 중에 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학적 정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학생 진급 관리에서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누르면 엑셀 등록이라는 이 창이 뜨고 회계연도를 2021 회계연도로 하고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이렇게 엑셀을 받으시면 되시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주간이라던가 학년까지는 3학년이니까 이제 진급 학년은 4학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그 담임 교사에게 드렸어요. 드려서 반 번호 진급 학년을 작성해서 받아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진급 처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반과 번호는 서식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 숫자 1반, 한글 반까지 같이 넣어 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K-에듀파인을 통해서 진급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K-에듀파인 들어가셔서 학교에게 수익관리,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준 정보에서 한영반 정보관리가 2021 회계연도에 학년과 반, 기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진급 처리가 가능하죠. 아마 지금쯤 학년 반 배정이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1학년에 몇 반까지 있는지, 2학년 몇 반까지 있는지, 3학년, 예를 들어 6학년은 10반까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행삭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행 추가를 통해서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 같은 경우는 저는 반을 2020 회계년도 6학년이 9반이었었기 때문에 2021 회계년도도 졸업생 반을 9반으로 저는 만들어줬어요. 졸업생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반만 만드셔서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기초 작업이 끝나면 이제 진급 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 진급 관리 들어가셔서 현 학년 기준으로 저희가 진급 처리를 할게요. 보시면 입력 상태가 미완료가 되어 있는 건 아직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건 진급 처리된 학년 반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받은 자료 중에 5학년 1반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엑셀 일괄 처리 버튼 누르셔서 마찬가지로 주간 5학년 1반 조회 이렇게 되셨죠? 서식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번 K-에듀파인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5학년 1반 서식이 다운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께 진급 학년 기준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오늘 받았어요. 업로드를 해볼게요. 해서 검사. 데이터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면 진급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하시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5학년 1반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5학년 6반을 한번 해볼게요. 엑셀 일괄 처리, 주간, 서식 업로드, 검사를 눌렀더니 반항목 보셨죠? 반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확인. 이 학생은 전출생인 거예요. 이 학생은 전출생이기 때문에 행삭제를 한번 하고 검사를 해볼게요. 데이터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저장. 진급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진급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미상계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신용카드 미상계금 처리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정상 목록이라고 해서 입금 일자를 조회하고 확인을 해보니 이 농협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미정산 상계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미정산 상계금액이라는 뭐냐? 신용카드 과운합 반환 이후 신규 승인건이 없어 취소 금액이 상계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산 상계 금액이 발생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스쿨뱅킹으로 수납하는 학생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운합 반환 결의 결제 완료 득하고
취합을 해서 계좌 이체로 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반환해주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납을 잡아서 승인 요청을 하고 나서 3일 후에 수납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신용카드 대상자도 과원합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제를 득하고 승인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콜뱅킹과 달리 계좌 이체로 입금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승인 취소까지만 해주고 현금 돈은 그대로 아직 저희 학교 회계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금액이 미정산 상계 금액인데 이게 다시 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농협카드를 통해서 수납을 다시 신용카드로 잡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67만 원이 수납을 잡을 게 있다라고 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승인 요청해서 37만 원이 수납이 D+3일 후에 들어오게 되면 이 미정산 상계 금액, 이 금액과 37만 원이 상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산돼서 남은 금액이 얼마 입금될까요? D+3일 후에는 6,500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회계엔 실제로 6,500원 입금되고 미정산 상계 금액은 0으로 되고 저희가 수납하게 되는 징수결의 금액은 37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농협카드에 또 다른 신규 승인권인 징수결의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계속 학교 회계 통장에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과원합 반환을 해서 승인 취소해서 이 돈만큼 저희 에듀파인 상에는 원래 나갈 돈이니까 반환해줘야 될 돈이니까 그만큼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학교 회계 통장에는 실제로 돈이 출금된 반환해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미정산 상계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정산 상계 금액을 처리할 때 참고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BC카드를 제외한 신한, 국민, 농협카드 등은 미상계 금액이 있는 경우 매일 정산 정보가 발생하여 누계액이 표시가 돼요. 그러나 BC카드는 정산 정보가 발생하여 누계액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미상계 금액이 최초 발생한 일자가 조회한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한 사례를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그 상단에 미상계 금액 누계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66,650원인가요?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하단에 보시면 상계 금액이 79,980원이래요. 지금 총 금액이 79,98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상계 금액이, 미정산 상계 금액이. 그런데 누계액은 상계 금액하고 달라요. 이게 BC카드 같은 경우엔 누계액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엔 이렇게 상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BC카드사 누계액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 날짜를 좀 더 앞으로 BC카드 미상계 금액이 최초 발생했던 날짜 앞으로 조회를 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 그 신용카드 미상계금 처리를 잘못 이해하셔서 학생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 금물이에요.
왜냐면 학생에게 현금으로 반환 처리하면 통장 잔액과 현금 출납부 잔액은 일치하지만 현금 출납부에 에듀파인에 있는 현금 출납부에 미상계금이라고 뜨는 그 금액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미상계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카드사에서 입금 처리를 해주셔야 미상계금만큼 입금 처리를 해주셔야 카드사에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 에듀파인에 그 정보를 전송을 해줌으로써 미상계금이 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상계금이 발생을 하면 그 해당 카드사와 연락 후에 카드사의 가상계좌를 받아서 카드사로 입금 처리해서 미상계금을 처리해 주시는 걸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부에 저희 그 미상계금 포함 체크하시고 조회하셔야 미상계금까지 같이 보이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 출납부 조서,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현금 출납부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을 입금했을 때 차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써서 출력하시면 되세요.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가 필요할 때는 보통 그 관리자분들 뭐 발령 나시거나 이럴 때 인수인계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첨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잔액이 안 맞을 경우에. 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여드렸고요. 그럼 에듀파인을 통해서 미정산 상계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학교에서도 미정산 상계 금액이 있었어요. 수입 일개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미상계 금액이 떠 있었고 카드사는 농협카드사였어요. 1460원. 날짜를 1월 1일로 조회를 해서 한번 봤더니 네, 계속 이렇게 지금 미정산 상계 금액이 나오죠. 저희가 모든 수납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농협카드사를 통해서 수납할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협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그 미상계금 처리에 대한 문의를 했고 요거는 이제 그 미상계금을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내부 기한한 화면이에요. 신용카드사 미상계금이 얼마고 입금일자, 입금 방법, 사유 보시면 지금 농협카드 미상계금 입금 안내라고 해가지고 이 농협카드사에 문의를 했을 때 이 카드사에서 그 안내문을 하나 제가 팩스로 받았어요. 미수금 상환 안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상계좌를 하나 알려주는데 이게 그 납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이 날짜에만 그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급받으신 가상계좌는 발급 당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납기일과 가상계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부 기한한 것과 이 농협카드사에서 받은 안내문을 같이 가지고 이 저희가 거래하는 농협 시지부에 가서 전표에 뭐 1460원 기재해가지고 학교회계 통장을 가지고
1월 22일 날 입금 처리를 하면 미상계금 처리가 완료가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상계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회계연도 말까지 미상계금 처리를 해주셔야 되시겠죠? 미상계금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듯이 3월 21일에 징수 결의를 하셔야 돼요. 먼저 순세계 잉여금이란 무엇이냐면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말하는데요. 결산 담당자가 아마 이제 그 서식을 주시거나 혹은 뭐 이 순세계 잉여금을 징수 결의하라고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세계 잉여금이 뭐냐면 결산 잉여금, 즉 세입 결산 금액과 세출 결산 금액의 차액, 그 결산 잉여금에서 빼기 2월금, 2월금은 여기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이렇게 2월 사업비에 대한 금액, 이 금액에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더한 것을, 이 소개액과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이 두 개를 차액에서 빼주면 이 순세계 잉여금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차액에서 이게 결산 잉여금이 되고 빼기 다시 가로에 있는 거 2월금은 좀 풀어 쓴 거죠. 명시 사고 계속비 2월금 더하기 보조금 반환 확정액까지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한 거를 차액에서 빼주면 이 순세계 잉여금, 즉 학교회계에서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후에 다음 회계연도를 2월 할 거기 때문에 출납회계 기한인 3월 20일 종료 후 21일 날짜로 징수 결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세계 잉여금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결산 중이어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2021 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할 수는 없고 하는 방법만 한번 같이 안내를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일자 3월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거를 3월 뭐 한 2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2019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의, 2019 회계년도 명시월금 징수결의. 아까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의, 명시 2월 징수결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의, 예산 내역, 잉여금, 학교 대상 여부 아니오죠. 징수 요구 금액,
직접 수납 해서 징수결의 하면 되시고요. 명시월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년도 2월 예산 내역, 뭐 사대보험, 인건비, 2월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네요. 그래서 직접 수납, 학교 대상 여부 아니요. 그럼 한번 저희가 결산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지. 자, 잉여금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산 결산에서 19회계년도니까 회계년도 19로 바꾸고 조회를 눌러 볼게요. 보시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요 금액이죠. 요 금액 14308,430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14308,430 순수계 잉여금. 그 다음에 명시 2월 24982,230 한번 볼게요. 24982,230. 네, 요렇게 요번 회계연도도 이제 결산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2020에 이렇게 확정돼서 뜰 테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 담당자는 3월 21일 날 날짜로 명시 2월 얼마를 저희가 징수결의해야 되는구나, 순세계 잉여금 얼마를 징수결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신규로 눌러주셔서 제목 2020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개요 작성해주시고 학교 대상 여부 아니오죠. 처리 구분 징수결의. 그 날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3월 21일. 납입기한 3월 21일 해서 3월 21일 이거 다 맞춰주시고 예산 선택 순세계 잉여금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별 거래처 탑동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및 전입생 등록 안내와 신입생 등록 관련 업무 처리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K-에듀파인의 수납자 정보관리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이제 그 3월 초 되면 그 신입생들 그 스쿨뱅킹 신청서라든가 수익자 부담금 납부 방법 신청서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수납자 정보관리에 가셔서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로 하신 다음에 학년은 1학년 대상 추가를 버튼을 누르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대상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학생 주민번호까지 입력이 되어야 나중에 그 교육비 납입증명 하실 때 오류가 없게 됩니다. 학적 정보, 입학이면 입학, 변동일자, 2021 3월 1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납입 정보에는 수납 방법을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스쿨뱅킹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정보 제공 일자, 납입증명 제출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연말에 요거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실 때 아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입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제공 종료 일자는 해당 학생이 1학년이면 6학년까지 이 학교에 있을 테니까
거기에 감안하셔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 등록하는 방법을 함께 K-에듀파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외계에서 수익관리, 수납자 정보관리 화면 들어가셨고요. 회계연도는 2021 회계연도고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를 샘플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지금 이 학생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학적 일자 넣고 재학 1학년 1반 1번 이런 거 지금 보이시죠? 대상 추가를 할 경우에는 여기 버튼 보기 체크하시고 대상 추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선택을 한번 눌러 볼까요? 다양하죠? 그다음에 은행들 계좌번호 예금주 이 여기에 그 스쿨뱅킹이나 저희 신용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계좌 신청 관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청 대상자에 그 신입생들이 스쿨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쭉 뜰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관련돼서도 신규 신청자로 쭉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여기 해당 건 체크하고 카드 신청 안내장 한번 볼게요. 직인, 출력, 예. 그 다음에 카드사 신청 기한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지금 수납 방법은 직접 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카드 신청일 경우에 카드 안내장을 출력하셔서 학부모님께 교부를 해드려야 돼요. 여기 직인도 나왔고 신청 기한도 제가 임의로 26일까지라고 넣었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학생 식별 번호인데 요거를 학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학부모님께서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에듀파인에 전송이 되죠. 그 작업까지 돼야 저희가 카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접수는 Y로 되어 있어야 학부모님이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 카드 승인 요청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여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하시면 여기서도 출력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신입생 그 환영회 때나 오리엔테이션 때 그 수납 방법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장을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 샘플을 어디서 출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퀵 링크에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들어가셔서 학교에게 정보마당에서 사용자 지침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신규 신용카드사 추가 도입에 따른 가맹가입 및 매뉴얼 안내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학부모 안내장 샘플이라고 첨부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열기 보시면 여기 납부 방법 신청 및 출금 동의 안내문 샘플 해서 신입생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내려볼게요. 보시면 이 샘플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정하실 거 수정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학생 이름 밑에 주민번호를 하나 더 기재를 했어요. 학생 주민번호까지 기재를 해줘야 저희가 에듀파인에 여기 이 주민번호를 넣을 수 있어서, 안 그러면 나이스에서 뭐 학적 정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또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민번호를 하나 더 기재를 해서 교부를 해가지고 이번 신입생들한테 받을 예정이에요. 보시면 보유기간은 졸업 후 5년 되어 있고요. 은행 스쿨뱅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카드 납부를 할 것이냐. 신청카드사는 저희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카드사가 가맹되어 있죠. 뭐 처음에 신한국민농협 BC까지 이렇게 4개 카드사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대, 롯데, 삼성 하나까지 가맹 계약이 완료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 뒤에 카드사가 가맹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가맹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 카드사 신청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되어 있으면 간혹 학부모님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왜 여기는 뭐 다른 타 학교는 뭐 현대, 롯데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올 수도 있고요. 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뭐 설명해 드리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남에서 가맹 계약하고 있는 이 8개 카드사는 다 가맹 계약을 맺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장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동의도 되고 교육비 납부 방법 신청 안내도 되기 때문에 요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이상으로 학교에게 학습 동아리 세입 부분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에도 행복하세요.